이번 시간 일주론 사주 강의 26번째입니다. 기축일주입니다. 이제 일주론을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그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가 일간이 지지에 시리운동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요 기토는 이제 요 축토에 그 묘에 이제 해당되겠죠. 묘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일간이 그 지지 축토에 왜 묘에 자리하냐가 왜 중요하냐. 이제 시륜성이 이제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1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그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병들어서 죽고 이런 그 과정을 겪는데 그 일간이 처한 현재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주론을 볼 때 지지의 시륜성량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일간의 성격과 그 다음에 육친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태를 저희가 유추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축일주라고 이제 오늘 뭐 일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천간지지가 다 의미고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뭐 당연하게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시륜성상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주론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일주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시륜성상 이제 어떻게 그 처한 위치를 갖다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이제 하는 요게 기하고 축이 되잖아요. 그죠? 기축인데 보시면 이제 지금 기축은 묘가 되죠. 지금 기토는 음간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 묘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정도 같이 있잖아요. 정. 그러면 정축도 똑같이 이제 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하고 무가 있는데요. 병하고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이제 화서돈법에서 이제 병하고 무가 같이 이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병은 이제 병하고 무는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여기서부터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 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정축, 기축, 그 다음에 병술, 무술. 이렇게 이제 그 일간이 묘자리에 이제 그 위치하게 되는 일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임수하고 개수인데, 이제 임수도 이제 양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절태, 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 묘하면 여기 병진에서 묘가 되고, 개수도 거꾸로 이제 음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요 미에서 이제 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총 일간이 이제 그 묘를 깔고 있는 일간은 총 6개입니다. 정축, 기축, 병술, 무술, 임진, 계미 이렇게 총 6개입니다. 6개가 이제 묘에 그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일간이 이제 그 묘에 처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땅 속으로 이제 그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침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그 보는 게 기축일주잖아요. 일단 일간이 축토라고 하는 묘골을 깔았다고 하면 고장지잖아요. 고장지를 깔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이제 능동적이고 그리고 양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간이 지지에 시륜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는 이러한 성격이 나오겠구나. 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요 이제 그 축토 일지 안에 이제 지정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축토는 이제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기신계가 아닙니다. 개신기로
외워야 됩니다. 개신기. 개신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지의 지장간에 육친성이 또 똑같이 요 축토에 개신기라고 하는 그 지장간이 또 축토에 12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육친성을 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간이 처해 있는 12운성상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이 그 지지의 또 12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면 육친성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행태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 따른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축일주 지금 이제 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내성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축토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묘라고 하는 도장지에 있기 때문에 내성적이라고는 이제 그 파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차분한 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축이라고 하는 지금 일간이 기토도 의미고 축토도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겠다.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생지나 왕지나 뭐 녹지나 뭐 이 정도 뭐 병지까지도 되겠죠. 뭐 그렇게 깔고 있는 일간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월이면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소환이라고 하는 가장 추운 그 절기가 들어있는 그런 추월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대지, 뭐 평야, 논밭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축일주의 이 어휘를 보면 좀 이렇게 좀 움츠려져 들어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뭐 누구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해도 바로바로 막 이렇게 막 좀 뭐 본인의 성격을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뭐 나중에 화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그 기축일주의 어떤 특징들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 비견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인데요. 이게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제 같은 그런 일주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간여지동이 지금 이렇게 갑인, 을묘, 병호, 정사, 경인, 신유, 임자, 개해, 무진, 무술, 기축기미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12개인데요. 간여지동이 의미한다는 건 천간과 지지가 음과 양이 이제 물론 여기서 보면은 다 같지만 똑같다는 거죠.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오행이 같다 해서 이제 간여지동인데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간여지동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간여지동이 되면은 일단 자기 주장이 좀 강합니다. 비견이 이제 세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세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자기 표현을 갖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좀 더 다른 일주보다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여지동이 되면은 좀 고집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 사주가
이제 그 부부관계가 또 이렇게 좋게 되는 경우는 또 이제 실제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그 천간과 지지 어떤 글자가 놓이에 따라서 그게 뭐 약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제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이 간여지동이 있는 이런 사주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공통적인 거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고집이 좀 있고 자존심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니까 조직 사회에서는 사실 뭐냐면 잘 맞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축일주에 뭐 갑목이 좀 이렇게 통근을 해가지고 힘있게 떠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또 틀리죠. 뭐 조직사에 적응을 잘 하겠지만 어쨌거나 일주 자체로 기축일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간여지동의 어떤 성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사 물론 이제 저기 20대, 30대 때, 뭐 40대까지도 이게 조직사회를 하겠지만 기축일주가 정년까지 계속 그 조직사회로 그냥 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간여지동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 비건 자체가 이렇게 이제 뜻이 그 생기고요. 그 간여지동 중에서도 을묘가 있어요. 을묘 지금 여기 있는데 을묘하고 그다음에 임자. 요 을묘 임자 간여지동 중에서도 을묘 임자 일주는 좀 요 간여지동의 좀 성격이 좀 더 셉니다. 더 세요. 이게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음이고 이제 오늘 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일주도 간여지동의 성격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한데 전체적인 어떤 지장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을묘 같은 경우는 목기운으로 똘똘 묻혀있는 거고요.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뭉쳐있어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오행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다른 걸 보면 다 좀 섞여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축토 뒤쪽도 물론 이제 간여지동이지만 뭐 다른 이제 오행들이 섞여 있는데 요거는 좀 목이고 요거는 수가 좀 강하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간여지동의 성격이 좀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 이제 있다 보면 이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잖아요. 비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유정한 관계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명 재성의 관계지. 남명 재성의 관계지는 왜 뭐 이게 이제 지금 기축일주가 이제 남자다 그러면 지금 요 축토 안에 개신기가 있잖아요. 요 축토 안에 개신기가 있는데 지금 요 개가 지금 축토를 본다 그러면 축토는 관대지예요, 관대지. 개수가 축토를 보면 돌려보면 12호에서 이렇게 돌리면 관대지에 있게 되겠죠, 관대지에. 관대지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대지에 있다는 얘기는 옷을 좀 잘 입는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관대라는 게 뭐 외모 외향적인 거 이제 이렇게 뭐 제복, 유니폼 이런 걸 뜻하지만 좀 외모를 좀 잘 바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굉장히 좀 옷도 좀 잘 입고 그리고 좀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여자와 인연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 이제 지금 이 축토 안에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있는데 요 신금은 기토한테 이제 식상이 되잖아요. 식상. 상관이라는 게 하여튼 하여튼 식신상관이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욕궁에 현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좌는 지금
양해자였죠, 야해. 지금 요 신금은 축토에 이제 양에 해당되잖아요, 양에. 신금한테 축토 양이 되는데, 요 신금은 기토지간한테는 이제 식신이 되니까 자식이 되잖아요. 식신상관은 여명한테는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지에 있고 양좌에 요 궁이 지금 묘궁에 있잖아요. 묘궁에 양좌 묘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좀 이렇게 묘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얘기는 자식으로 인한 뭐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요 일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간에 이제 개신기인데 지금 요 개수는 이제 축토에 아까 얘기했지만 관대지가 되겠고요. 요 신금은 이제 양지가 되겠죠. 자식을 의미하는 거고, 요 재는 재성을 의미하죠. 남자한테는 배우자, 재물. 이렇게. 이제 기토 똑같이 이제 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복위인입니다. 이 기축이 이제 제복위라는 거는 지지의 지장간에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는 거죠. 진술, 축미, 사고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제복위인이 이게 다 지금 진술, 축, 위술 이렇게 지금 진술, 축미, 사고자. 근데 이렇게 지금 갑진, 병술, 정축, 기축, 신미, 임술은 지지의 지장간에 재성을 깔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복위인이라고 하거든요. 제복위인. 제복위인을 깔았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일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축일주 보고 딱 왔는데 뭐 부자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기축일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제복위인을 깔았기 때문에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나 이건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언제 돈을 모으냐 이렇게 볼 때는 인생의 초반기보다는 중장년기, 노년기 이후로 갈수록에 더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고장지를 깔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진술충이라는 게 좀 늦게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오고 변화.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보다는 좀 인생의 중후반기로 가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축일주는 보죠. 이 제목위를 다 까는 이런 사주는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축일주는 무조건 돈을 갖다 모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주 원국을 다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운도 봐야 되겠죠. 대운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요런 제복위인을 깔고 있는 요 일주의 사주들은 돈 벌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적인 면에는 그래도 다른 일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간여지동은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기축일주인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제 진신의 개념인데요. 진신의 개념인데 이 진신이라는 거는 일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청간, 또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그 청간을 의미하죠. 일단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추월의 기토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동토 이런 걸 이제 의미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축일조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축은 이제 소를 의미하는 거고, 기토는 이제 논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밭을 막 가는 이제 어떤 소를 의미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고집도 있고, 또 이제 뭐 근면하고 성실하다, 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차가운 어떤 그런 동토의 이런 논과 밭에 필요한 거는 일단은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 태양이 있어야 일단은 이 조부적으로 되게 좀 차가운데 태양이라고 하는 이 양광이 좀 비춰줘야 좀 이렇게 논과 밭도 이제 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차가운 어떤 그런 기운으로 좀 이렇게 녹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기토가 의미하는 거는 나무와 초목을 해서 이제 대지를 이제 잘 키워서 이제 푸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간목이 필요하겠죠, 간목이. 뭐 을목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을목보다는 이제 반대 오행을 가진 이제 간목이 기토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기토는 흙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토 같은 경우는 논밭이니까 뭐 거대한 뭐 바다나 강물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와야 되겠죠, 개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갑병계 정도가 기토한테는 좀 있어줘야 천간이나 지지에 천간에 와주면 가장 좋고요. 천간에 왔는데 뭐 충이 뭐 통근을 지지에 통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천간에 없더라도 지지에 지장간에라도 이 갑병계가 있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충이나 형으로 깨져 있으면 이 진신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진신의 이제 갑병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간목이 왔다. 간목이 왔다 그러면 아까 일주일만 봤을 때는 조직사회보다는 뭐 개인사업이 더 이제 나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이제 간목이 이렇게 오는 순간 일단은 요런 사주가 되면 일단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겠죠. 간목이라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만약에 여기를 막 뿌리를 갖다가 내려서 그렇게 이제 한다. 그렇게 여기에 뭐 뿌리를 갖다 내리는 어떤 그런 통분을 해서 이제 힘이 좀 있다, 간성이. 그러면 직장 생활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신이 되잖아요. 진신이 되고, 여기 또 이제 합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신이 이제 병화였잖아요. 병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병화는 요 기토한테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병인원에 산다 그러면 지금 병화가 인성에 지금 통분돼 있잖아요. 그죠? 통분. 이렇게 통분을 갖다가 한 이런 진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인성이니까 학업이나 공부잖아요. 명예고 계약이고. 근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요렇게 사주가 명식이 구성된다면 이 사주는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주 잘할 여건이 벌써 딱 이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공부를 잘합니다. 네. 공부를 잘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했다. 네. 여기에 병화가 일로 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나이가 뭐 50, 60, 70 넘어서 공부를 한다는 게 꼭 뭐 책을 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새로운 걸 갖다 시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잖아요. 뭐 책도 봐야 되고 또 아니면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뭐 봐야 되고 뭐 꼭 뭐 책을 가지고만 뭐 한다는 그런 학업의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걸 시도를 한다. 그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병화가 이제 시에 뜬다 그러면 늦은 나이까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삶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지진이 개수였잖아요. 이 개수가 이렇게 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정제잖아요.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이렇게 뭐냐면 월이나 연에 이렇게 일찍 떠주면 요 기축일주는 처음부터 조직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왜냐면 재성이 뜬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만족을 못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직장 생활 하더라도 잠깐 하겠죠. 잠깐 하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스타일의 사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간목이 이렇게 떴을 때는 전혀 이제 여기만 이렇게 간목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 간목하고 개수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리겠죠. 이 삶이. 이거는 직장에서 그런 거고 이거는 뭐 직장 생활을 해도 뭐 금방 그만두고 사업으로 나갈 그런 사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지지에 또 어떻게 인연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실의 개념을 좀 봐야 된다. 만약에 갑이나 개수나 병화가 천간에는 없다 그러면 좀 삶이 좀 팍팍하겠죠. 일간이 도와주는 천간이 이렇게 좀 약하니까. 그래도 뭐 갑병계가 뭐 지지의 지장간에 한두 개 정도는 아무리 없더라도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 갑병계가 천간에 아주 그냥 튼실하게 잘 떠있고 지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 기축일지의 삶은 정말 멋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12운성상 어떻게 위치했느냐, 그리고 아까 뭐 간여지동, 그리고 이제 뭐 그 재고귀인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봤고요. 진신의 개념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일주는 기축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